지금 강남에서 집값이 무려 실거래가 대비 5억 정도 떨어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5월 9일 이후에 집을 팔게 되면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세금이 최대 75%까지 붙게 됩니다. 거기에 지방세라고 10%가 더 붙으면은 최대 82.5%까지 세금을 내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집을 팔아봤자 소용이 없을 정도로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급매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급매 물량이 진짜 요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요지는 집값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하락기에도 잘 방어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수익을 내가 최대한 가져가려면은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 적용되는 5월 9일 이전에 집을 팔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집값이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후속으로 사람들이 계속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하겠다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아마 오늘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동산 감독원이 뭐냐면 100여 명 규모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응해서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금융당국 등을 포함해서 총괄해서 부동산 불법 투기를 막겠다, 이런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영장이 있어야지 개인 대출 정보 또는 뭐 이체 정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없이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개인의 권리를 좀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진 않고요. 부동산 감독원보다 실은 집값을 잡으려면은 제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금리 하나만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뭐 아무튼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집값이 조금 잡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잘하긴 한 거죠. 그럼 집값이 어느 정도 빠졌는지 실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반포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35평 A타입이 1월 달에 52억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고층이 47억에 급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거래가 대비 10% 정도 하락을 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잠실 리센츠, 우리가 잠실도 살기 좋은 동네잖아요. 잠실 리센츠 같은 경우도 33평 A타입이 11월 달에 36억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중층이 33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급매라고 해서 중개업소 30곳에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팔려는 거예요. 이제 중과가 되기 전에 유예 기간 안에 빨리 매각하겠다, 이런 거고요. 이것도 10% 정도 싸게 나와 있죠. 그리고 개포동도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이거든요.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 같은 경우는 33평 A타입이 12월 달에 42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중층이 38억에 나와 있습니다. 한 4억 7천만 원 정도 싸게 나온 거죠. 이것도 보니까 다주택자 급매라고 해서 한 10% 정도 실거래가보다 호가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레미안 퍼스티지, 이제 대기업 회장님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인데요. 34평 L1 타입이 11월 달에 5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층이 49억에 나와 있고요. 급매라고 적혀 있네요. 이것도 한 10% 정도 떨어져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 3차 같은 경우에 32평 A타입이 작년 11월에 60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직 재건축이 안 된 곳이에요. 그런데 60억을 넘어서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중층이 55억에 나와 있습니다. 대략 한 5억 7천만 원 정도 싸게 나와 있는 거죠. 이것도 10% 정도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이 호가를 10% 이상 낮추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거든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통 30억대에 구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급등하면서 60억까지 올라왔는데 30억에 구입해서 60억에 팔았다, 이걸 가정해보면은 지금 팔면 세금이 11억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바로 19억이죠. 그런데 5월 9일 이후에 다주택자 중과가 된 이후에 팔게 되면은 세금이 무려 22억. 집값이 30억이 올랐는데 세금을 22억 내고 나는 8억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그럼 집을 팔겠어요? 당연히 안 팝니다. 그래서 팔 사람들은 그 전에 팔고 안 팔 사람들은 이후에 아예 매물이 들어가 버리겠죠. 그런데 다주택자가 제가 생각보다 많다 그랬잖아요. 거의 아마 한 다주택자를 다 합치면 100만 명 가까이 될 텐데 이 다주택자들이 모두 다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다주택자들은 중과되기 전에 빨리 팔아야지, 이런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는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한 달 사이에 24.5% 증가해서
4,185건을 넘었고요. 서초구는 16.1% 증가했습니다. 강남구는 15.4% 매물이 늘었고요. 보게 되니까 지금 매물은 증가하고 있고 호가는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호가가 떨어지면 사야 되는데 희한하게 호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또 안 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강남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아니면은 잠실이라든지 이런 좋은 동네들 있잖아요. 그런 좋은 동네들은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에 금매로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지금 10% 금매로 잡으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금매는 한 15%에서 20% 정도면은 금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죠. 한 10억짜리 아파트가 한 8억 5천, 그러니까 15% 정도 떨어졌다. 이러면 저는 솔직히 사도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 다주택자들의 매물, 급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지금 이제 아마 한 4월까지 계속 나올 건데 5월 9일까지 못 판 매물들은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급매물들이 다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한 4월이 아마 피크지 않을까, 급매물이 쏟아지는 피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이 다주택자들의 급매 물건을 잡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최소 실거래가 대비 한 15%에서 20%는 저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짜 급매도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강북구에 땡땡 아파트 이름은 말하기는 뭐해가지고 보니까 12월에 8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가 됐는데 9억 5천만 원에 초 급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게 급매가 맞느냐 했더니 2021년에는 10억 5천만 원이었는데 그때보다 급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급매가 아니고요. 그때 2021년에 전국의 집값이 다 올라갔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최근 실거래가죠. 최근에 뭐 한 3개월 동안 거래된 실거래가 또는 최근에 거래된 한 5건 정도의 실거래가 이 평균을 봤을 때 그거보다 저렴하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짜 급매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계속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바닥을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적절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오면은 매수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앞으로는 돈이 계속 풀리는 시대입니다. 돈이 풀리다 보면은 자산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인플레이션 시대 때 가장 큰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없으시다면은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크게 손해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지금 부동산을 늘리는 시기는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다주택자들을 굉장히 압박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유세 카드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더 늘리는 건 좋지 않고 다주택자가 버리는 매물, 급매로 던지는 매물을 무주택자가 받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까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4월, 5월 거의 한 달 전이죠. 막바지에 다가와서 급한 사람들은 가격을 더 많이 내릴 겁니다. 왜냐면 많이 내려도 5월 9일이 지나고 나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내가 수익이 더 좋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깎아줘도 이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익이 더 큰 선택을 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4월을 꼭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동구매하고 있는 설 선물에 정말 제격인 백진삼 목요일까지 공동구매가 진행되고요. 목요일이 지나면은 공동구매가 마감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동구매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없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셔야지만 공동구매가 최저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차커피도 백진삼이랑 발맞춰서 목요일까지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차커피가 필요하신 분도 제가 링크를 같이 넣어둘 테니까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차 티백커피 같은 경우에는 품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문하실 수 없고 뭐 스틱커피 아니면 원두 이런 것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여전히 주문이 가능하니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